공사 조건부 확률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답 내신 분 지하철로 통학하는 학생일 확률은 7분의 4. 혹시 그 아래에 있는 문제도 푸셨습니까? 그 사람이 헬스클럽 A의 회원일 확률은 5분의 2. 엄청나게 쉬운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와 같이 생긴 확률이 있다면 얘의 의미는 뭐야?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메인은 누구다? B예요. 맞습니까? 자, 이때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PA분의 P에 B 교집합 A로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배웠고요. 확률로도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경우의 수의 개수로 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생각 외로 얘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뭐 이런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아래 편은 어느 학급의 통학수단을 조사한 것이다. 이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남학생이었을 때, 예, 남학생 맨 M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조건이 붙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붙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때 그 학생이 지하철로 통학하는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녀석을 A라고 할게요.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A의 확률인데 어떤 조건 하에서? M이라는 조건 하에서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얘는 확률이 아니라 경우의 수로 주어져 있지. 그러므로 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N, M분의 N, A 교집합 M이 될 거다요. 자, 남자일, 예, 남학생의 경우의 수는 총 몇 명 되겠다? 14명 되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얘가 A, 얘 B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이면서 지하철을 탄대 몇 명 되겠습니까? 8. 그래서 답은 약분해서 7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쉽죠? 자, 아래 똑같은 샘플 문제가 하나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녀석도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네. 자, 두 헬스클럽 A, B에 신규 등록한 회원수는 50명이다. 남녀, 뭐야? 잘렸냐? 이 잘렸나 보네, 문제가. 예. 자, 50명에 대하여 남녀의 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자 회원이었을 때 그 사람이 헬스클럽 A의 회원일 확률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구한다? 확률은 확률인데 무슨 확률? A, 다 W 되겠습니까? 자, 계산은 어떻게 한다? 경우의 수로 문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N, W분의 N, A 교집합 W로 풀 수 있다. 자, W의, 예, W 몇 명입니까? 총 여자, 음악 몇 명? 20명. 그죠? 그런데 헬스클럽 A에 있는 여자 몇 명 되겠습니까? 8명. 그래서 4, 5, 20, 4, 2, 8. 확률은 몇 분의 몇이 되겠다? 5분의 2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풀고 가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기까지가 조건부 확률의 기초적인 내용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부 확률을 계속 이어서요. 이번에는 곱셈 정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사실 여러분은요, 확률의 곱셈 정리 중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어떤 경우? 여러분 중학교 때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자, A 교집합 B의 확률 구하면 어떻게 구한다? P, A 곱하기 P, B로 구한다. 확률끼리는 더해도 확률을 더하거나 빼도 확률을 구할 수 있지만 확률끼리는 곱해도 확률을 구할 수 있어 라는 거 중학교 때 배운 적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 중학교 때 배웠던 이 확률은요, 아주 곱셈 곱셈 정리 중에서도요, 일부에 해당되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우리는 오늘 노멀한 케이스까지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확률의 곱셈 정리, 예, 5페이지 보도록 하겠다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이 있어요. PA도 0이 아니고 PB도 0이 아니에요. 조금씩 다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 P, B, 바, A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라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조건부 확률 어떻게 계산합니까? 써보세요. 시작! P 뭐 분해? 빨리 불러. 알잖아. 조건부 확률 배웠잖아. P A분해 P에 뭐야? 시작! B 교집합 A 우리 요렇게 푼다고 배웠죠. 자, 요번에는 P, A와 B를 계산해 볼 겁니다. 뭐라고 풀 건데? 시작! P, B분의 P, A, 교집합 B다라고 여러분 요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요. 얘를 계산하려고 해. 그러면 얘만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서 올라가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P, B 교집합 A라는 녀석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얘는 PA 곱하기 P, B가 A구나 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쓰는 김에 아예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똑같아 달라. 똑같이 뭐 써줄 거면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좀 눈에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적어줄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만 남겨놓고 선생님이 식을 정리해 보려고 해. 곱해서 올라가면 되니까 P에 A 교집합 B는 뭐라고 쓸 수 있는 상황이야? 불러봐. 시작. PB P A 다 B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봤더니 선생님 이상해요. 우리 중학교 때요. 이런 거 배우면 분명 중학교 때는 PA 곱하기 PB라고 배웠는데 분명 똑같은 녀석이 나와 있는데 얘는 이렇게 풀리네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얘야. 사실은 얘가 노멀한 케이스고요. 얘가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두 개의 식에는 딱 보니까 와, AB가 서로 종속일 때는 다음과 같은 관계로 풀리고 AB가 서로 독립일 때는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인 어떻게 그냥 PA 곱하기 PB로 풀린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즉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은요. 그냥 서로 독립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독립이라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무슨 개념이냐면요. 두 사건 A하고 B가 서로 영향을 안 줘요. 영향을 전혀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각자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노니까 그냥 뭐 PA, PB 이렇게 구하는 건데 종속이라는 건 뭐냐면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다르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예요? 뭐 A, B 서로 영향 안 주니까 그냥 각자 확률 곱해버리면 돼. 이렇게 간다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건데 여기에서 핵심은 pH. 사실 여기에서 핵심은 뭐야? PB야. 그런데 이 B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한다?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PB를 먼저 계산했어. PB를 계산했다는 건 B가 이미 발생했다는 거지. B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PA의 확률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배웠던 곱셈 공식 얘만 알았다면 지금부터는 곱셈 공식 했을 때 위에 있는 식도 알아야 된다, 안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요. 그런데 둘 다 뭐야? 결국엔 둘 다 이런 확률과 이런 확률을 곱했다라는 의미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곱해도 곱셈 정리,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곱해도 곱셈 정리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 공식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이 공식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이용해서 푸는 간단한 계산 수식, 확률의 대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한 문제 선생님하고 풀어볼 거고 한 문제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는 0점이다. PB는 0.4다. PA 출제자의 의도가 느껴져.
얘는 우리한테 좀 힘들고 복잡하게 만들려고 나쁜 여집합을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약간 바꿔주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 얘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은 0.5야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여사건의 확률이 되고 있네요.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1-P의 A 합집합 B로 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P A 합집합 B는 몇이다? 0.5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을 봤을 때 이 정도는 술술술 나와줘야 해요. 자, 이와 같이 3개의 식을 주고 다음 3개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그런데 첫 번째 얘 봤더니 얘는 요 녀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미 답이 나와버렸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바로 합집합의 확률이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왜? 이 합집합의 확률 보통 우리 얘기해볼까? PA 합집합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라고 해서 PA, PB, PA 교집합 B 핵심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풀이의 시작은 여기에서 보통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 이제 얘 구하래요. 어머, 얘는 이 안에 이미 들어있는데 그래서 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A 합집합 B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시작! PA 플러스 PB 빼기 PA 교집합 B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얘가 0.5래요. PA 몇입니까? 0.2. PB 몇입니까? 0.4. 그런데 내가 구하려는 값이 네모래. 네모 안에는 어떤 수가 들어갈까? 0.1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와, 요 갖고 하면 0.1이네. 이렇게 구해놓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얘를 구해야 돼요. 자, 식 써보자. P, B바 A를 구하래요.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시작! P A분의 P의 B 교집합 A죠. 근데 우리 PA 알아 몰라? 알아. 자, PA 교집합 B 알아 몰라? 알아. 그래서 답은 몇이 되겠습니까? 0.5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구하면 0.5가 되네 라고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정리해서 푸는 건데 이때 핵심은 제일 중요한 모든 풀이의 시작은 A 합집합 B에서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다. 중요식이야. 얘에서 모든 풀이가 시작이 돼요. 보통. 자, 그러면 아래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시간은 1분. 답 모두 내셨어요? 예, P, B 몇 나왔어요? 0.25. 0.25. P, A 교집합 B는
0.05. 자, P, B바 A의 여집합은 분수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는 0.3. 잘 지워졌네. PA 바 B는 0.2. 와, 얘는 좀 우리가 좀 손을 봐줘야겠구나. 자, 얘 선 보면 뭐라고 바꿀 수 있어? 몇 분의 P. B분의 P의 A 교집합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0.1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나는 분수 엄청 싫어하니까 PA 교집합 B는 뭐라고 쓸 수 있다? 0.2 P, B라고 쓸 수 있다. 요 정도까지는 정리를 하고 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요 옆에 PA 합집합 B는 0.6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저 식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PA 합집합 B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풀었을 수 있다. 시작!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봤더니 PA 합집합 B는 0.6이었어요. 자, PA는 0.4라고 주어졌네요. PB는 몰라요. 그리고 PA 교집합 B는 내가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 뭐라고 바꿨을 수 있다? 0.2 PB라고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봤더니 미지수 하나씩 하나 PB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넘어가면 0.2는 PB 빼기 0.2 PB는 0.8 PB 되겠죠? 그러므로 PB의 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4분의 1, 0.25 나오겠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PB는요, 0.25가 나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P의 A 교집합 B를 구할 거예요. 뭐 이용하면 됩니까? 얘 이용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저 앞에 PA 교집합 B는 0.2 곱하기 PB랬는데 나 PB 이미 구해놨는데 0.25 맞습니까? 즉 5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몇 되겠다? 20분의 1 되겠습니다. 즉 소수로 바꾸면 0.05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 너는 0.05야 정리했고, 자 이제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 B바 A의 여집합을 구하래요. 자, 조건부 확률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작! P, A의 여집합분의 P,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요, 요 사건의 확률이니까 뭐라고 바꿀 수 있다? 1 마이너스 PA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집합에 얘를 집합이나 확률이나 똑같은 구조지. 얘를 봤을 때 A하고 B를 봤을 때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무슨 영역 되겠습니까? 비만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비만 영역을요, 여기에 나와 있는 A 교집합 B, PB 이런 녀석들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PB에서 빼기, 뭐만 빼주면 된다? P, A 교집합 B만 빼줘도 똑같은 그림에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 계산합니다. 1-PA는 0.4, PB는 0.25 빼기 PA 교집합 B는 0.05. 그래서 얘 계산하면 0.6분의 0.2 몇 나오겠습니까? 3분의 1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 답은 분수로 그냥 3분의 1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할만하죠? 네.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슬슬 난이도를 높여갈 거예요.
업그레이드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가서 공사 조건부 확률 6페이지 종속인 사건의 곱셈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곱셈 정리를 보기는 할 텐데요. 종속인 사건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 우리 종속인 사건의 곱셈 정리 이미 배웠는데요. 필기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배웠습니까? 종속인 사건의 곱셈 정리. P의 A 교집합 B는 보통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요? 우리 P, A 곱하기 P, B바 A. 보통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PA, BB인데 A가 일어난다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라고 배웠는데 선생님 또 나오네요. 예, 지금부터 나오는 이 종속인 사건의 곱셈 정리 문제는요. 약간 더 업그레이드된 조금 더 꼬여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푸는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요. 스토리가 핵심이에요. 스토리가 핵심이다. 스토리만 짜면요. 식이 저절로 막 만들어질 거고요. 스토리를 짤 능력이 안 되면 식을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 하나 설명드리고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토리라는 게 뭔지 보겠습니다.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5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길 확률이 비가 내리냐 안 내리냐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지! 즉 종속돼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냐 안 내리냐에 이길 확률이 이기는 경우가 종속돼 있는 거야. 독립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와, 종속이구나.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2일 때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초점을 맞출 것은요. 내일 경기에서 이기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내일 경기에서 이기는 경우는 여기에 이미 종속돼 있다라는 거 나왔지? 그래서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어? 이게 스토리입니다. 오, 지금 상황 보니까 이런 경우네. 비가 왔는데 이기는 경우.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기는 경우에는 비가 안 왔는데 이기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이기는 경우는 요 외에 또 다른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스토리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을 가지고 그대로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으로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냐? 내가 내일 경기에서 이기는 확률을, 이기는 사건을 A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즉 내가 구하는 사건의 확률은 PA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PA는요. 비가 왔는데, 비가 왔다라는 경우를 비가 내린다라는 요 사건을 선생님이 B라고 이렇게 스토리를 잡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PA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비가 왔는데 이기는 확률이 있죠. 그래서 얘는 이겼어. 그런데 비가 왔어. 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이겼어. 그런데 뭐야? 비가 오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요 스토리를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얘를 다시 한번 곱셈 정리로 바꾸면 이거예요. 이겼어. 죄송해요. 자, 비가 왔어부터 시작해야 되지. 맞아? 비가 왔어. 그래서 내가 어때? 이겼어.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비가 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겼어요. 자, 그리고 더하기. 자, 요번에는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겼어.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이겼어. 라고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식구조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진짜 구하려는 핵심은요. 요 중간에 낑겨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이 낑겨 있는 A라는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데 양 옆에 뭐가 보여? B. 양 옆에 뭐가 보여?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보여요. 근데 핵심은 뭐다? 내가 구하려는 실제 확률은 A라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다? 다시 한번. 예, 우리는 이 스토리만 짜면 됩니다. 비가 왔는데 이겼어.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겼어. 비가 왔는데 비가 왔다는 전제하에 이겼어. 더하기.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안 왔다는 전제하에 이겼어. 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식 만들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나는 이길 확률 PA를 구하려고 해. 그런데 B가 왔어. 뭐라고 식 써줘야 됩니까? BB. 그런데 이 B가 왔다는 조건 하에 이겼어. 더하기. B가 안 왔어. 그런데 이 B가 안 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겼어. 라고 식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맞춰서 풉니다. 자, 비가 내릴 확률 몇입니까? 문제 속에서 비가 내릴 확률 0.2지요. 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가 이길 확률 몇입니까? 0.7이지요. 더하기. 자, 비가 내리지 않을 확률 몇입니까? 0.8. 자,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이길 확률 몇입니까? 0.5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하시면 0.54라고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쭉 연습하게 될 몇 문제냐? 예, 앞으로 나오게 될 총 4개의 문제는 전부 다 스토리를 이렇게 간략히 짜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식을 세워서 답을 내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 암 진단 확률 문제 푸세요. 답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세요. 답은 0점 아니에요. 0.22 정답입니다. 자, 같이 해봐도 될까요? 자, 똑같은 구조예요. 이 구조에만 길들여지면 됩니다. 자,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90%.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오진할 확률은 5%이다. 자, 암에 걸린 사람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각각 20%, 80%인 집단에서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하여 이 의사가 진단하였을 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얘를 A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암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딱 2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스토리를 짜야 되지. 그 스토리가 곧 식이 되지. 뭐야? 암에 진짜 걸렸는데 암에 걸렸어요 라고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맞습니까? 또 어떤 경우도 있어? 암에 안 걸렸는데 암에 걸렸어요 라고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서요. 이제 암에 걸린 경우를 B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암에 걸리지 않은 경우는 뭐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B의 여사건으로 놓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암 진단은 뭐야? A. 암 진단은 뭐야? A. 그러면 요 구조를 가지고 식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구하려는 확률은 결국 뭐다? P